꼰대, 꼰대. 이 단어가 익숙하다면 그대는 꼰대고, 익숙하진 않지만 불편하다면 그래도 그대는 꼰대고, 또 꼰대란 단어가 뭐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는 꼰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듣는 대다수는 아마 꼰대가 아닐까. 사실 우리가 꼰대를 지칭하는 특정한 연령대가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뭐 제 아버지 연령대는 한 70대 중반쯤 되면 뭐 빼박 꼰대고, 저처럼 한 40대 초반이라고 합시다. 43살도 꼰대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정당의 대표도 젊은 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막 새내기가 된 너희들도, 그들도 사람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꼰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지식너머에서 쓴 책입니다. 출판한 책입니다.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이명균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기획의 신, 기획서 잘 쓰는 법, 업무의 신 등의 책을 쓴 제법 우리와 비슷한 어디 보자. 한국능률협회와 캐논코리아를 거치면서 10년간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책은 굉장히 가볍고 얇고 재미있으면서도 묵직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꼰대가 뭘까요? 사실 뭐 여기 어원 뭐 프랑스 뭐 블라블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그건 다 의미 없고, 사실 남녀노소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제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라는 어떤 계층의 대립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시할 수 없는 화두였습니다. 뭐 지역 감정, 개미 맞방만한 나라에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대가리 터지게 싸우면서 지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결국 우리가 이 남자 여자라는 달구나 아니냐 달지 않았냐와의 차이, 그리고 어르신과의 젊은이, 뭐 사실 그래요. 늙어보니까, 조금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절이 몹시 부럽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를 이렇게 계속 어떤 계파의 중심에 놓고, 어떤 소재의 갈등의 씨앗으로 놓고 죽자고 이걸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은, 그걸 떠나서 꼰대만 봅시다. 그래서 지은이는 결국 우리가 흔히 꼰대들이 꼰대 짓을 범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직장이라는 공간에서의 우리가 이제 흔히 왜 니들이 꼰대고 왜 니들이 꼰대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니들이 꼰대야 새끼들아 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러니까 꼰대가 되기 싫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또 나름의 해답도 줍니다.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진심 어리게 조언을 했더니 조언충이고, 설명이 좀 길어지면 설명충이고, 참 그 충이란 단어를 참 축자고 갖다 붙입니다. 뭐 일배충, 맘충, 뭐 별의별 충들이 다 있는데, 진짜 물론 저도 그런 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점점점, 전 이게 사실 굉장히 저도 좀 불편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40년을 사는 사람이랑 20년 사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20년 산 사람이 40년 산 사람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20년밖에 못 살았는데. 물론 40년 산 사람은 20년 산 사람보다 20년을 더 살았으니까 20년 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인생들이 자기가 살아온 어떤 표본조사를 한 것처럼 또 그런 굴레를 고스란히 답습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삶에 우리가 하는 선택들 또한 옳다 그르다 감히 규정 지을 수 없겠죠. 물론 그 책임들은 다 각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부모가 죽자고 하지 말랬는데 새끼들은 또 죽자고 합니다. 부모가 이것 좀 해보라고 하면 또 새끼들은 또 죽자고 안 합니다. 나중에 부모들이 혀를 끄끄 차면서 후회할지언정,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할지언정, 사실 그 책임은 또 당사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나 때는 이랬으니까, 너도 지금 이래야 돼. 이렇게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그 왜 일전에 열정페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특히 예체능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혹사를 감행했고, 또 마치 우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은 그것이 마땅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암묵적으로 덮으면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만행들을 자행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열정페이가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엄밀히 보면 또 죽자고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감히 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공정한 노동력을,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력을 우리가 제공을 받는 입장에서 그 노동력의 대가는 줄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간혹이란 말은 좀 이상한 표현이고, 그 어떤 삶의 맥락에서 그런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한 번쯤은 그 필드에 온몸을 던져서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들을 어떤 갑이나 오너들, 노동력의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 그들이 악용하는 건 저는 반대지만, 왜 우리가 인턴이라는 제도도 있고 수습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정페이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인턴과 수습이란 대체어들이 감정적으로 그분들의 허전함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왜냐면 저는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그게 만족스러웠고 배고팠지만 배고픈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근 3년 가까이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글을 썼었고, 단 한 장에, 단 10원 한 장에, 얼마 전에 우리 짜장 형님이 말씀하신 10원짜리 단 한 장도 페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억울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글들이 활자화돼서 지면에 인쇄가 돼서 전국의 서점에 깔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랑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 혹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겐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몰입을 한다는 것, 조금 더 하드코어로 표현하면 중독이겠죠. 24시간 내내 영화를 12편 본다던가, 24시간 동안 앨범을 24장 듣는다던가, 하루에 원고지 200장 분량의 원고를 쓴다던가, 셔터박스가 나갈 때까지 카메라 셔터를 혹사시킨다거나, 물론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개인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시스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열정페이라는 허울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사회 또한 그들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꿈들의 새싹들을 짓밟진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어원에서의 깃든 정서는, 우리 때는 이랬어, 너희들도 이래 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더라 라는 어떤 말줄임표들의 연속. 제가 뭐 굳이 미화시키려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자기로 문서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고, 워드 프로세서로도 문서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고, 도트 프린터,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초창기 때 컬러 레이저 프린터는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뭐 2, 30만 원? 계속 저렴해지고 계속 보편화되고, 어떤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발달된 문명들은 사실 몹시 놀라울 만큼,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익숙해지는 걸 감히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급속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10년 선배, 15년 선배, 하다못해 4, 5년 선배들이 짓거리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접속사가 그렇게도 지리멸렬하게 불편하고 귀찮은지도 모를 겁니다.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하드웨어로 난리를 치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어떤 이용자들의 정서를 품고 스마트폰 자체의 컨텐츠에 목적성을 두는 걸 보면 이제는 어떤 더 이상의 빠름의 시대가 아니라 더 넓고 더 많은 공감을 이끄는 시대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잠깐 해봅니다. 고로 꼰대는 너희들을 이해 못하는 선배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물론 너희들을 이해하고 싶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고하는 스타일이 다른 전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그래도 너희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한두 마디 던지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한 세대라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요, 뭐 자동차 세대의 간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대 차이라는 인터벌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8년 혹은 한 9년에서 11년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그 한 세대가 3년 남짓, 4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고등학생을 이해 못하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이해 못하고, 고등학생은 중학생을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 제가 집사람이랑 3살 차이인데, 물론 저는 심하게 올드 타입이고 집사람은 그래도 또래의 정서를 갖고 있는 친구라서 가끔 얘기해보면 집사람은 저한테 3살 차이가 아니라 한 13살 차이 혹은 30살 차이 난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은 밥을 먹는 동료라는 이름으로 보살필 수 있다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그렇게 또 혐오스럽게 느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또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글쓴이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책 제목처럼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아, 꼰대가 아니면 또 어때? 또 꼰대면 또 어떻고? 이미 걔들은 나를 무시하기로 했어. 저도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겪긴 합니다. 근데 또 뭐 어떻겠습니까? 내가 축자고 또 어린 척, 신세대인 척, 응? 뭐 스웨그, 뭐 비트박스, 에이, 그래도 저는 꼰대죠.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부장님 세대와도 전혀 이질감 없는 완벽한 꼰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꼰대라고 설령 판정짓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우리가 지은 죄 또한 없다 라는 게 꼰대의 항변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꼰대가 되고요. 이미 꼰대가 된 그대도 더 꼰대가 될 거고요. 완벽한 꼰대인 그대도 죽기 전까지 계속 꼰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갈 것입니다.